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옹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는 아끼지 말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무조건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3개월 만에 월급 2배 벌기, 30일 완성 자기 개발, 미니멀 라이프로 1억 모으기 같은 컨텐츠들이 넘쳐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아껴야 해. 커피 한 잔도 사 먹지 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해. 아끼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대체 뭐가 맞는 거지?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이자를 낳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가 투자이고 어디까지가 낭비인지 구분하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혹은 지출을 줄여야지 둘 중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은 소득과 지출 모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지출을 줄여서 투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그 투자금을 모아서 과감히 그 돈을 자산과 바꿔 놓아야 하죠. 그리고 그 자산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소득을 늘려 투자액을 키워나가면서 돈이 더 큰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지출 관리와 소득 증대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무작정 지출을 줄이기만 하면 될까?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지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소득을 늘리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는 것, 강의를 듣는 것,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나의 쉼이 되어줄 수 있는 활동들, 운동을 위한 소비. 사실 이런 것들은 당장은 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의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당신의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책을 사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만큼 저렴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권에 15,000원 정도이지만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책을 읽으며 지속적으로 책을 사기도 합니다. 책을 사놓는 것만으로도 양식을 쌓아놓은 듯한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서재에 쌓여 있는 것, 그것조차 나를 성장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자산입니다. 나에게 맞는 책을 한 권, 두 권 읽다 보면은 그 책을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되면은 그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나와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영감, 인사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강의를 찾아서 신청하면 좋습니다. 10만원, 20만원 아깝다고 망설이는 사이 다른 사람은 이미 한 걸음 앞서갑니다. 그 강의에서 얻은 단 하나의 인사이트가 당신의 업무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혼자 하면 5년 걸릴 일을 전문가와 함께하면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을 쓰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어느 작가와 계약했고
그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책을 집필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책에 관한 내용도 좋고 여러 가지 자신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계획이 막막하다면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나만의 쉼입니다. 번아웃이 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매달 한 번씩 저는 클래식 음악회를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과감히 산책에 나섭니다. 저는 매일매일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클래식 공연이나 산책하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힐링을 느끼게 되고 더 큰 에너지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활동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쇄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쉼입니다. 근데 그 쉼이 단순한 놀이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정신적인 영혼과 에너지를 다시 한번 리셋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긍정성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는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등록비, 좋은 운동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사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많이 또 벌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된 것들은 하나하나 돈이 드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와 행동들이 분명 나를 성장시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분입니다. 나의 소비 패턴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저번 달에 신용카드 내역서를 다시 한번 봐도 좋고요. 그래서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은 소비라고 볼 수 있고 업무 역량을 높여줄 책을 사는 것은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소비에서 나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소비가 몇 개 정도, 그리고 어떤 항목들 중심으로 있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지출이 6개월 후, 1년 후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 답이 만약 예스라면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당신은 돈을 아끼고 있나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아끼고 있다면 조금씩 허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 강의 하나, 운동 한 달,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소득을 높이는 일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되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는 아끼지 않는다. 소득을 늘리되 그것을 자산으로 바꾼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